요즘 유튜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음, 네, 이제 잘 들리시죠? 음,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음, 어, 뭐, 요즘에 최근 들어서 했던 연예인들, 좀 핫한 친구들로, 그래서, 병원에 대한 인지도를 뭐, 물론 연예인 이 다는 아니지만 실제로 연예인들을 수술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수술하거든요. 왜냐면 한 번 잘못되면 반대로 너무 많은 로스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연예인들을 수술한다는 거는 그만큼 수술력에 자신 있다는 거고, 그만큼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많은 실제로 이 지금 수술하신 분들이 뭐 돈을 받고 하신 모델들이 아니고요. 다 그냥 수술하시고 너무 마음에 드셔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연예인들 말고도 너무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시고요. 수술 비포 애프터 영상,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 30대 남성,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M자, 심하고, 요 정도 되면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이렇게 6천모 뒤쪽, 안쪽까지 심어서 라인도 새로 잡히고, 굉장히 젊어진 라인을 볼 수가 있죠. 40대 위쪽에서 봤을 때 라인이 너무 잘 잡히셨죠. 이분이 어, 수술을 처음에 하실 때 원래 학원 선생님을 하고 계셨는데 잠깐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이 탈모가 오면서 이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학부모님들한테 항의를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이제 이 수술할 당시에 학원 선생님 못 하시고 그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 쪽으로 모델로 지원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수술 너무 잘 됐죠. 너무 잘 됐고 이때 이제 이 편의점 잘리면서 여자친구한테 또 헤어졌어요. 그때 들었던 얘기가 오빠가 나한테 어울리기나 해. 수술하면서 저랑 좀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러고 나서 헤어지고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이분이 이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편의점 그때 당시 제가 GS의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입사하고 나서 점주가 되셔가지고 금목걸이 요새 차고 오세요. 금목걸이 차고 오시고 차 바꿨다고 저한테 자랑하시고 저도 아직 차 못 바꿨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재밌는 게 그때 헤어졌던 여자친구한테 저희가 이제 수술이 끝나면은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어 드리는데 프로필 사진을 투사에 올렸는데 다시 연락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머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지금은 이 안티에이징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더 젊어 보이고 더 다이내믹하고 어떻게 자기 관리를 잘하느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그게 우리 인생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대 남자 정수리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죠. 음, 네. 정수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6천모를 심었잖아요. 대량 이식을 해야 돼요. 대량 이식은 워낙에 이식 양 자체가 많기도 하고 수술 속도도 빨라야 되고요. 밀도도 좋아야 되고요. 주변 머리도 안 다쳐야 되고요. 게다가 또 생착률도 당연히 좋아야 되죠. 그래서 정수리 수술을 잘하는 병원이 실제로 모발 이식 잘하는 병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은 병원들에서 정수리보다는 헤어라인을 위주로 수술을 하려고 하고요. 정수리는 그냥 좀 두고 보시죠. 약 드시죠. 근데 이 30대 남성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지시고, 그래서 실제로 30대 분들은 수술을 하시고 나서, 여자친구랑 결혼을 많이 하십니다. 네, 40대 남성, 정수리, 마찬가지로 많이 횡하던 그 두피가 그냥 완전히 다 보이죠?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는 두피가 보이는 부분이 확실히 없어졌다. 6천모, 12개월, 1년 지났을 때 이렇게 경고볼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헤어라인 M자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M자가 보이면 확실히 이마를 열기도 힘들고, 어, 남성적이죠. M자는 남자한테 있어서는 되게 남성적이고 다이내믹한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여자한테 있어서는 확실히 좀 남성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중년도 마찬가지로 이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조금 떨어지면은 확실히 좀 남성적인 느낌이 나는데 그런 것도 확실히 이런 이제 M자 헤어라인 교정을 통해서 타천 뭐 헤어라인 교정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고요. 50대 여성, 네.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예쁜 얼굴을 갖기 싫으냐?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미용적으로 앞쪽에 더, 어,
사과 같은 내 얼굴, 계란형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을 한다. 3,500만 들어간 거고요. 당연히 정수리는 많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여성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시고요. 이렇게 정수리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통해서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샴푸를 권하잖아요. 근데 샴푸 자체로 해서 탈모 자체를 결론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샴푸를 그 다른 누구에겐가 권유하면서 샴푸로 안 되면 모아마는 의원 가면은 결국에는 탈모 고민 다 치료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충분히, 믿고 저희 샴푸를 쓰실 수 있겠죠. 네. 정수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없는데 머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고요. 굉장히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의 연역을 보자면은 이 모발 이식이 9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이 됐고요. 그게 경북대학교 김정철 교수님인데 실제로 저희 이제 친척 형님이십니다. 형님이셔서 저는 흔히 이제 이 뭐 평양냉면으로 따지자면 뭐 아들집 정도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 친인척으로 따지자면은 저밖에 사실 이 모발 이식을 하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정통성이 있고 환자분들도 인정을 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인정을 하니까 실제로 누군가를 병원을 소개시켜줬을 때 병원에서 잘 안 되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뭐 하면은 믿고 소개를 시켜주셔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결과적으로 만족을 시켜드린다. 해서 2011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 모바일 이식학회가 창립이 됐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대한 모바일 이식학회 이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3년 12월에 뭐 100만 모 이식하고 24년 6월에 아타스 흔히 로봇 뭐 요즘에 뭐 AI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16년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하게 되고요. 17년도에는 모바일 이식 프로그램 다양화. 그래서 2022년에 작년 11월에 저희 11월에 압구정에서 신사로 옮기게 돼서 이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규모로 따지자면 그리고 뭐 기술력으로 따지자면 최고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보시는 것처럼 뭐 국제 모발이 식학회, 아시아 모발이 식학회 네,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또 만들어 나가야죠. 그래서 어, 저희 병원과 같이 가시면 걱정 안 하시고 탈모 고민 안 하셔도 된다. 저희 병원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인데요. 실제로 이 수술을 굉장히 많이 잘 하세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장님들한테 수술을 따로 맡기진 않거든요. 근데 실적으로도 워낙에 실제로 저희가 원장님들 한 분 뽑을 때는 되게 한 3배수에서 5배수 이상의 원장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발 과정을 통해서 흔히 남고 남은 최고의 베테랑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김범열 원장님, 한재현 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에 모발 이식은 뒤쪽에서 모발을 옮겨 심는 수술이고요. 장점은 결과도 좋고 생착률도 좋고 모아만이 가진 아까 말씀드렸던 밀도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결국 이게 이 만족이라는 단어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모아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수상한 것들 많이 있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클라스룸의 반응이 너무 좋았,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웠고 사실 저도 이렇게 이 정도로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는데 10만 개를 돌파한 기념으로 저희 머만도 클라스룸 회원님들을 위해서 뭔가 좀 혜택을 드리자 라는 면에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진단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진단 검사비 등을 면제해드리고요. 회원 오셔서 이야기하시면 획적인 할인도 해드릴 거고요. 또 지인이라든지 동반 방문하시면 또 추가 할인 해드릴 거고요. 또 요거는 또, 네,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그냥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수술 또는 케어 프로그램 등을 소개해 주시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원님들도 저희 모아만을 소개시켜 주셨을 때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대영 원장님께 모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음, 이렇게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써봐도 모발이 좀 풍성해지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이 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샴푸에서? 지금부터 이제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이랑 제가 간단하게 이제 답해드리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실제로 샴푸 자체가 우리가 정확한
테미놀로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샴푸가 탈모를 치료한다는 거는 조금 힘든 얘기기는 하는데요. 탈모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탈모 음, 증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탈모가 됐을 때 나오는 증상들, 첫 번째로는 볼륨이 죽는 문제들. 음, 그래서 디플란타를 쓰시면 볼륨이 잘 살아나는 문제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술 전에 환자들을 봤을 때 두피가 많이 비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효과들은 조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살짝 굵어지는 효과들은 실제로 이게 저희가 의학적으로 뭐 논문을 쓸 정도의 검증은 되진 않았지만 저희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꽤나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많이 힘이 써진다 라는 얘기 많이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치료제로 쓰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상 완화의 효과들은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딸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이 확실히 많이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다른 분들께도 이거 머리카락 안 빠지니까 탈모 예방용으로 좀 많이 사용하셔도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그 뭐지? 질문 받으시는 그 타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시죠. 아, 예. 그러면 질문하실 분만 음소거 해주시고요. 질문 바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질문하실 분요. 자, 질문하실 분 누가 있을까요? 아, 다들 궁금한 게 하나도 없으신가 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원장님. 네. 머리카락이 두꺼워지는 그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꺼워지는 원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진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음, 우리가 이 쓰는 치료제들, 어, 먹는 약, 그 피나치리드라고 얘기를 하죠. 피나치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DHT를 이제 만드는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효소를 차단시킴으로써 이런 효과를 본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그 바르는 약 여자분들이 많이 바르시는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기전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 요거를 발랐더니 요거를 사용을 했더니 머리카락이 좀 굵어지더라. 라는 것들. 실제로 이제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거는 크게 봤을 때는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이 모낭의 이 활성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낭의 활성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좀 더 굵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주기들이 있거든요. 모주기가 이제 이 퇴행기, 휴지기, 이제 성장기, 요 사이클을 돌아가는데 성장기가 조금 더 길어지면은 모발이 좀 굵어지는 효과들을 볼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저 질문이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제 지인한테 추천해가지고 지금 샴푸 쓰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처음에는 이제 머리카락이 잘 안 빠진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머리카락이 또 막 빠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참 고민스러웠는데, 원래 초반에는 안 빠지고 중간에 한번 빠지는 그런 시기가 있나요? 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 머리카락이 빠짐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몇 개가 빠지느냐, 얼마나 빠지느냐, 빠졌다가 다시 나느냐, 다시 안 나느냐, 빠지고 뭐가 나느냐. 그러니까 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기본적으로는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머리카락이 그럼 몇 개까지 빠지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루에 100개까지 빠지는 건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개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빨간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럼 100개 빠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원장님? 그거는 한 3일 정도를 이렇게 카운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에 묻어있는 머리카락 다 모아서 세시고요. 머리를 감을 때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씻으세요. 그리고 고기 머리카락을 이렇게 살짝 걷어내서 세어보면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몇 개 빠졌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3일을 우리가 했는데 연속 100개가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탈모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중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탈모의 급속한 진행은 사실은 병원에 오셔야 돼요. 병원에 오셔야 되고 병원에 와서 실제로 치료를 받고 그게 어떤 탈모의 유형인지, 유전적인 탈모인지 아니면은 뭐 흔히 알로페시아 아레ata, 뭐 흔히 원형 탈모인지 아니면 노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큰 염증이 있어요. 지루성 두피형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또 호르몬 때문인지 수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가려내는 거는 병원에 와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우리가 약을 쓰거나 아니면은 털갈이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람도 사실은 털갈이를 하거든요. 동물만 하는 게 아니라 환절기에는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환절기에 많이 빠졌을 때, 아예 환절기에 빠지니까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오히려 그 환절기에 정상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한번 오셔서 진료 받으시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인 수준에서는 지플란타를 쓰는데 너무 많이 빠져요. 라고 했을 때는, 혹시 탈모가 원래 진행되는 탈모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시기, 까마귀 날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병원에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게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 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도 질문 하나 할까 하는데요. 네네. 예, 보통은 트리트먼트를 머리카락에만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모발과 두피에 골고루 도포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두피에도 이 트리트먼트를 많이 같이 이렇게 바르는 것처럼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음, 그 두피에 바르냐, 머리에 바르냐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트리트먼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잠시만요. 전화가 계속 들어오는데, 네, 잠시만요. 들어가서 집중이 확 하는데, 이건 거 배고. 화면 잠깐 바꾸겠습니다. 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 바르느냐에 대한 것들은 만약에 내가, 탈모에 관한 부분에 조금 더 유익을 얻기 위한다라면은 두피에 바르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이 모발을 조금 수분감, 유분감을 주기 위해서 바른다라고 했을 때는 머리카락에 바르는 게 맞죠.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원한다고 하시면은 이 두피와 모발 두 가지에 다 바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르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 플란타를 쓰시는 분, 트리트먼트를 쓰시는 분들이 꼭 탈모 환자일 필요는 없거든요. 정상이신 분들도 얼마든지 사용하시고요. 이 효과가 워낙에 좋고, 이 향도 좋고, 뭐 그런 부분들, 뭐 항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되게 이제 머리카락에 바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샴푸를 같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러면은 이 탈모가 있는데 두피에까지 바를 거냐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두피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른데 두피가 너무 많이 기름질 때는 이 트리트먼트를 두피에 바르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오히려 그건 세정이 더 필요한 부분들인 거고요. 두피가 조금 건조하다라고 했을 때는 두피에도 같이 발라주시면은 건조함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네, 기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은요,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세요. 그동안 궁금한 거 있으셨던가 아니면은 사용하시는 중에, 이거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사용하지, 뭐 이런 거나, 좀 고객분들한테 권했을 때, 아, 이런 부분 참 난감했어요 하는 질문 지금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다른 음, 분들은 그렇게 궁금한 게 없으셔요? 아, 제가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저는 제품을 권했을 때 다른 분들이, 고객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쓰는 거 있으니까 탈모 샴푸만 쓸게. 아니면
트리트먼트만 쓸게.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해도 괜찮은 건지 둘 다 사용하는 게 좋은 건지 여쭙고 싶어요. 음,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효과는 보실 수 있고요. 다만 두 개를 같이 쓰는 이유는 아이고. 두 개를 같이 쓰게 됐을 때는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옷을 입을 때도 위에 정장 입고 아래 정장 입고 같이 맞추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얘도 같이 쓰면 도움이 되고요. 근데 그렇다라고 뭐 위에 추리닝 입고 밑에 정장 입었다고 누가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자 쓰실 수 있다. 다만 같이 쓰는 게 더 좋긴 하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사용했는데 두피가 가렵다는데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샴푸를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조금 돌아봐야 되고요. 그 샴푸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샴푸는 머리카락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두피를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피를 잘 씻어내야 되는 거고, 혹시나 그 안에 이 거품들이 잘 씻겨나가지 않으면 두피가 가려울 수 있고요. 머리 아, 감는 법도 마찬가지로 되게 우리가 아침에 급하게 감을 때는 이렇게 숙여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감아냈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땐 뒤쪽에 이제 목덜미 쪽에 샴푸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샴푸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샤워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씻겨 내려가니까 그런 부분을 환자분들께 교육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확실히 좀 그런 자극이 줄어들고요. 두 번째는 두피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샴푸가 이 두피의 치유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두피가 있을 때는 얘로 이제 다 흔히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확 질환적으로 두피가 안 좋아지면 뒤집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는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두피가 뭐 아프다, 따갑다, 뭐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한번 와서 진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클라스홈 회원님들께는 제가 특별히 진료비라든지 검사비 면제해드릴 거예요. 와서 아유, 얼굴 보여주시고 두피 보여주시면 제가 잘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네, 제가 한번 네. 질문 또, 자, 그러면, 먼저 손 좀 들어주세요. 네, 네. 송순년, 예, 예, 송순년 네네네. 사장님, 예. 예, 원장님 일단 너무나 이렇게 감사드리고 좋은 제품 만들어 주셔서 여태까지 써보시고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다들 시끄러워가지고요. 송순년 그러네요. 사장님, 예, 질문 다시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원장님 일단 이렇게 좋은 제품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제품도 훌륭하지만 일단 저희 비즈니스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샴푸 쓰면서 시간, 그냥 한 번 이렇게 샴푸해서 씻어내는 것보다 5분 정도 또는 좀 그 긴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 원장님, 죄송해요. 이거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네. 네. 어,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로션을 바르고 저녁에 비싼 로션을 흔히 뭐 갈색병 아니면 우리 클라세움의 이제 진액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눈에 눈가라든지 링크풀이라든지 바르고 바로 안 씻어내죠. 음,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충분히 그게 흡수가 된 다음에 씻어낸단 말이죠. 근데 이 샴푸 같은 경우에는 세정제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게 씻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네. 그 안에 저희가 좋은 성분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워낙에 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급하고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흡수될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은 그러면 확실히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 5분 정도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5분 정도. 그냥 기본 한 네네. 5분 정도 양치질 할 정도로. 네. 되게 한 2, 3분 정도만 있어도 효과가 많이 좋아지시고요. 5분까지 있으면 뭐 더욱 좋겠죠.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샤워를 할 때 머리를 먼저 감아놔요. 묻혀놓고 그리고 몸을 씻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 여기 충분히 이제 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머리랑 같이 전체적으로 씻어내면은 그러면 충분히 시간도 세이브하고 급한 마음도 없고 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모발 이식하면 부작용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네. 네, 어때요? 모발 이 이식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모발 이식은 사실은 굉장히 대표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수술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이제 모든 수술은 그렇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발 이식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우리가 이 김치찌개 하나를 끓여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너무 맛있게 끓이고 또 누구는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소금 사태를 그냥 만들어서 먹을 수 없는 수준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결과들을 사실은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걸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재밌었던 환자분 중에, 기억에 남는 환자분 중에 한 명은, 실제로 저는 이제 2차 수술을 들어갈 때, 환자분들 이제 뒤쪽에 흉터라든지 수술 결과를 보고, 되게 잘했다라면은 제가 항상 여쭤보거든요. 혹시 어디서 1차 수술하셨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너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디서 1차 수술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원장님 저 2차 수술 여기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확실히 잘못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흉터도 너무 크게 남고요. 이식한 모발들이 안 자라요. 그럼 안 자라는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자라는 부분도 다 흉터가 되거든요. 그러면 2차 수술도 사실 너무 힘들어지고, 뭐 그런 분들이 사실 모함안에 더 많이 찾아오기는 하세요. 왜냐면 수술력 자체가 워낙 앞서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른 병원에서 다 못한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모발 이식 부작용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좋은 병원에 갔을 때의 이야기인 거고, 생착률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 흉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모발도 상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피 자체가 망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어,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험만 해보시면 제가 또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네, 질문에 답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귀 뒤에 아니면 손목 쪽에 소량으로 좀 샴푸나 트리트먼트 묻혀가지고 붉게 올라오는지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채팅창에 아침 저녁으로 샴푸하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네, 트리트먼트 두피에다가 도포한 후에 비닐캡 세우고 오랫동안 있어도 되는지 그거 네. 질문하셨거든요. 어때요? 어, 아까 알러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알러지 테스트를 해주시는 게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샴푸하면 효과가 있나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샴푸를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요. 이 샴푸를 내가 머리가 이 탈모가 되면서 사실은 같이 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게 기름져져요. 떡져요. 그래서 뭐 오전 하루만 머리 안 감아도 떡져서 막 이렇게 가라앉고 안 그래도 머리카락 가늘어져서 이 볼륨도 죽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 또 게다가 또 번들거리잖아요. 두피 보여서 신경 쓰이는데 그 번들거리기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 감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저희 디플란타는 세정력을 굉장히 높인 이 천연 계면 활성제로 할 수 있는 그 끝까지 간 케이스거든요. 되게 좋은 샴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기름지다면 그러면은 하루에 2번 감는 것도 방법이고요. 두 번을 감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사실은 모발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기름짐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샴푸를 짜는 이 압력이라든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처음에 감으시잖아요. 감으셨을 때 이 왜 우리 다들 이제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니까 설거지 하실 때 왜 기름때 닦아낼 때 거품이 이제 확 죽잖아요, 기름에. 근데 그게 거품이 죽어서 다시 거품이 안 나는 수준까지 거품이 확 죽는다면은 한번 물로 씻어내시고요. 한번 더 감으세요. 그래서 거품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기름기를 제거한 후에 두피까지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세정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번, 하루에 2번, 한 번, 2번까지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 머리 많이 감으면 뭐 탈모된다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집에 가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 하고 나서 머리 감고 여기 와서 집에 가면 또 머리 감고 중간에 또 저는 이렇게 수술 모자를 쓰고 일을 하니까 뭐 벗으면 눌려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또 뭐 방송이라든지 뭐 촬영이라든지 가면 또 중간에 또 머리 감고 세팅하고 해야 돼요. 많게는 하루에 5번까지도 머리 감는데 괜찮아요. 머리 감아서 탈모가 되면 박태환 선수는 벌써 대머리예요. 태환 선수들은 다 대머리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머리 감으셔도 되고 하루에 2번 감아도 전혀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그리고 그 트리트먼트 아, 후에, 네. 예,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좀 주세요. 네. 이 트리트먼트 도포 후에 비닐캡 오래 씌우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어느 정도 뭐 한 10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되면 네, 그거는 어떤 피부든지 트러블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팩도 마찬가지로 너무 기름진 팩을 오래 하고 있으면 두피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트리트먼트 도포. 사실은 트리트먼트 하시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건 깨끗하게 잘 씻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디플란타 샴푸로 꼭 잘 씻어내시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하셔야지 난 아니, 샴푸는 귀찮으니까 안 할 거야. 나 아침에 샴푸했으니까 저녁엔 트리트먼트 할 거야. 라고 하면 기름기들이 안 그래도 많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리트먼트를 하면은 결국에 우리 머리에 있는 노폐물, 찌꺼기 그런 것들이 다 이 모공을 막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염증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씻어내시고 가급적이면은 한 10분, 20분 정도를 넘기지 않는 수준으로 하시고 씌우고 주무시지 마세요. 네. 아, 예. 씻고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 번 머리를 감아도 괜찮고, 그리고 캡 씌운 다음에는 오래도록 놔두진 않아도, 효과가 있으니까 너무 오래 놔두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에 임산부나 수유후 영유아 같은 경우에도 디플란트 제품 사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천연재료 저온성분에 너무 안전하고 사용할 때마다 행복합니다. 라는 감사의 인사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우리, 영유아 사용해도 될까요? 네, 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아기가 집에 있는데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걱정 안 하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가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먹는 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조심시키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자극이 적은 제품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사용하시다가 불편감이 느껴지시면은 그때는 지체 말고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아까 그 복숭아 알러지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저도 이제 아버지지만 제가 아이들의 알러지를 다 알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문제가 됐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 병원 쪽으로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먼저 그럴 때는 끊고 문의를 주시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임산부도 사용 가능한 거죠? 네, 사용 가능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지금 2개 메시지가 있는데요. 요거까지만 받고 마무리를 할게요. 어, 그, 아이고, 학창 시절부터 두피의 각질이 굉장히 심할 때가 있어서 스칼프 샴푸를 사용하다가 디플란트를 만나서 사용 중인데 가끔 머리 각질이 많이 떨어지고 간지러운 날이 있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결국엔 우리가 이 탈모 완화 아니면 디플란타를 사용을 하실 때 사용은 결국에는 이 세수도 그렇잖아요. 우리 세안도 너무 세안을 자주 하면 건조해지고요. 반대로 세안을 안 하면 너무 기름져지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환자분 지금 고민을 얘기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 모발 두피에 주기들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좋다가 어떨 때는 확 떨어지고 뭐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주기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거는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기본적으로 이 각질이 일어나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다는 걸 저는 가정을 하는 거고요. 기저질환이 있다라면 기저질환 치료가 먼저인 거고요. 다만 기저질환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이 두피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흔히 되게 이제 밤샘을 한다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담배를 뭐 한다거나 몸에 유해한 것들을 하면서 우리 몸이 이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이클을 확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각질도 많이 생기는 거고, 이제 그랬을 때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샴푸를 잘 씻어 주셔야 돼요. 잘 씻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루에 2번 아니면 한 번에 2번 이렇게 감아 주셔서 각질 잘 씻어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나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저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료 받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요.
네.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이나 건선이나 아토피 피부가 있으신 분들에게 일반적인 샴푸랑 비교했을 때 디플란타 제품을 쓰면 이 효과는 볼 수 있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 지루성 피부염, 건선, 아토피, 네. 사실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항염 효과는 이 건선,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항염 효과가 있는 것들이 샴푸로서는 우리가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지루성 두피염, 건선, 아토피 피부염이 흔히 이제 뒤집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스포라딕하게 탁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병원을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샴푸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병원을 가야 되는 게 있고요. 사실은 병원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흔히 바르는 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먹는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있고요.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환자분들이 저야 워낙에 많은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요렇게 하시죠라고 해서 좋은 방향성을 잡아갈 수가 있는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 그걸 모르시면은 결국에는 탈모가 확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2차 감염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돼서 만약에 모발을 잃었다라고 했을 땐 다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심할 때는 병원에 와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디플란타를 써보시면서 조금 그런 증상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 지금 채팅창에 원장님 너무 존경한다고, 아, 감사하다고 막 네. 이러면서 감사 아이고. 인사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예,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애견을 키우고 있는데 애견 목욕시킬 때 디플 샴푸 사용해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웬만한 대답은 다 하는데요. 야, 이거는 센데요. 어, 요거, 요거 써보시고 저한테 좀 인포메이션을 주세요. 제가 애는 키우는데 개는 안 키우거든요. 저희 애는 확실히 요거 해봤는데 개는 안 해봤어요. 워낙에 순한 샴푸기 때문에 사실은 해도 큰 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예.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요거는 반대로 나중에 저희한테 인포메이션을 주시면은 제가 뭐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곽선미 사장님 질문 올려주셨잖아요. 꼭 우리 강아지한테 꼭 사용해 보시고요. 어땠는지 우리 김대영 원장님께 꼭 답변 좀 드리세요. 이건 저희도 궁금하네요. 네. 이런 질문이 올라올 줄 몰랐어요. 제가 궁금하긴 했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질문이 올라올 줄 몰랐어요. 네. 정말 좋은 제품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출산 선물로도 이제 선물하실 분도 또 계시네요. 네. 아, 오늘 원장님 저희와 함께 이렇게 질문도 좀 받아주시고 또 정말 아주 사소하고 귀찮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정말 정성껏 좀 목소리 그 한마디 한마디에 힘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너무 많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원장님께 박수 한번 예,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어느덧 딱 1시간 딱 채우셨어요. 질문까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음에도 한번 이런 게 만들어서 질문 타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원장님? 네, 좋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대표님들 기억하셨다가요, 꼭 원장님 한 번 더 초청해 주세요. 그때는 저희 사업자분들 더 많은 질문, 더 유용한 또 답변 얻으셔가지고요. 사업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아만 병원에 그 모발 이식 하신 분들 효과가 이렇게 좋은지 저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계기로 인해서 또 모아만 저희 사업자분들한테 또 20% DC도 해주고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네, 저희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음성 다 푸시고요. 네, 모두 음성 푸시고 화면 보여주실 분 보여주시고 얼굴 한 번씩 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클라팅 한번 외치면서, 네, 중요해질 시기가 다가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미리 해주셔서. 자, 우리 클라팅 외치면서
오늘 7월 20일 목요일 저녁 미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클라스룸 외치면 모두 클라팅 이거 아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생각을 했었어요. 아유, 목소리가 아주 낭낭하셔요. 자, 제가 클라스룸하고 외칠게요. 클라스룸 파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